근데 이제 만들어 보니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로켓스토브라고 하는 많은 환경단체들이 소개하는 고온 효율이 좋은 로켓스토브를 알게 되고 그것을 제가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따라서 해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국내 사정이. 그래서 한국적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가마솥에 맞는 화덕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난로로 옮겨진 거죠. 연속도 굉장히 재밌네. 그래서 이제 난로를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만들면 깡통으로 만들고 드럼통으로 만드는데요. 나중에는 그 관련 정보들을 온라인 카페에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실험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사람들, 아마추어, 매니아들 이런 사람들이 실험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난로 수준이 굉장히 안 좋은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나씩 그러면 우리가 개선된 난로를 자랑해보자 해서 완주에서 담양에서부터 시작한 게 4차까지 나는 난로다라고 하는 축제를 만들어내서 한 16,000명 정도 최근에는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큰 행사들이 됐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다들 아주 작은 이론, 그러니까 연소 기술과 서양의 난로 이론이라고 하는 것, 어떤 보일러 이론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하고 그것을 아마추어들이 막 실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상당한 정도의 제품화된 난로를 만드시는 분이 등장했고 또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힐로드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연소 방식의 화목 보일러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온 연소를 하는 방식은 보통 우리는 상향식 연소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연소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만들다 보니까 다운드래프트, 하향식 연소를 하면 나무가스가 발생하고 그것을 고온 연소, 청정 연소를 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된 거죠.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실제 난로 제품을 만드는데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다운드래프트, 하향 연소와 우드가스피케이션, 나무가스화라고 하는 것이 청정 연소, 고온 연소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나무 연료를 줄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훨씬 줄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더 본격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뭐냐면 완주의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우드가스피케이션 플랜트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완주군이 마침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속해있던 전환기술이 독일까지 같이 가서 독일에 있는 전문가들과 이제 같이 만나서 그쪽의 시설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와 그 사람들의 그 나무 연소 기술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구나. 그다음에 가스피케이션들이 굉장히 낮은 우리 보통 가스피케이션 하면 목탄 가스, 목탄 자동차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하이테크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다가 다행히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독일에 있는 카르벤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한 3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는 곳인데 거기랑 제휴를 맺어서 제휴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 초청해서 국내에서 이제 포럼을 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 완주군 내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목질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 생산과 그다음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 플랜트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매칭하고 기획하는 역할만 하고 저희는 이제 빠지고 진짜 전문가들이 붙었습니다. 독일 쪽 제품들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하면서 이 우드가스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이렇게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2011년도 IPCC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전 세계 에너지 중에서 특히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에 의해서 한 10.9% 차지하는데 그 중에 10.2%가 바이오매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 태양광, 수력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바이오매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재생 가능 에너지 중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발전에도 그만큼 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전기 생산보다는 난방 수요, 난방 에너지 수요는 태양광 없고 난방 안 됩니다. 수력 받지 않고 난방 안 됩니다. 풍력 돌려갖고 난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방 에너지에서는 바이오매스 빼고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4차 신재생 에너지 이용 계획 때 앞으로 15.2%까지
그 바이오 에너지 비중, 물론 이제 바이오가스 포함됩니다. 그 비중을 점점 높여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액션은 별로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걸 봐서도 우드가스피케이션, 그러니까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우드가스피케이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다 대기업들의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독일 갔다 오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독일도 사실 오스트리아의 기술들을 카피했죠. 제일 앞서 있는 데가 오스트리아인데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냐면 아주 중소기업, 산악에 사는 분들이 날로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 그 기술이 점점점 고도화돼서 지금의 아주 혁신적인 우드가스피케이션 장치라든지 아니면 난로라든지 보일러들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 대중적인 기술적인 시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게 풍부해지고 발전하는데 우리는 다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것은 조금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도 다양성에 있어서도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겠다. 좀 작은 데서부터 우리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나무가스 이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나무가 직접 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가열되면 나무 조직이 붕괴되면서 거기서 물과 가스가 나온다. 나무 가스에 불이 붙는 거거든요. 이 가스를 얼마만큼 충분히 나오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것이 충분히 타게 할 거냐에 따라서 청정연소, 고온연소가 되는데 이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이제 가스파이어 또는 나무가스와 보일러, 난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좀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무를 가스화시켜서 태울 때는 첫 번째 이슈는 연소율이 높아집니다. 에너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배기가스가 혁신적으로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나무에서 발생하는 가스, 배기 오염은 자동차 내연의 10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감 장치를 다루거나 고온연소 과정을 거치면 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의 2%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태운 여러 가지 연소 장치들에 있어서는 연소율을 얼마큼 높일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기가스 오염을 얼마나 줄일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나무가스와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죠. 나무가스 화덕입니다. 이거는 틸루드 방식이라고 하는 탑, 위트, 업, 드래프트 이런 얘기인데요. 보통 그러니까 불을 보통 밑불을 놓는다고 생각하는데 위에다 불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밑으로 타내려가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무가스를 생성시키고 태우는 방식의 화덕인 겁니다. 이 화덕을 이용하면 이렇게 파란 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의 재료는 뭐냐면 왕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틸루드 방식의 우드가스피케이션을 적용한 화덕들이 등장하는데 공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CPU의 팬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중통을 만들어서 공기를 예열해서 보내는 장치라든지 한 번 더 태우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미난 화덕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실제로 제품화돼서 마하스토브라든지 이런 화덕들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프리데일 스토브라고 하는 것처럼 디자인을 넣어서 캠핑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품화 시켜서 만든 틸루 가스와 화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제품화는 상당한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산은 아닌 거죠? 네, 국산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이제 적정기술 단체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죠. 캠핑용으로 비싼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깡통으로 만드는 것부터 해서 대형으로 만드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고 있고 상당히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나무가스 화덕의 단점이 뭐냐면 장시간 조리. 흥분해서 지금. 소머리 국밥을 끓인다든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조리를 할 때는 아까 같은 나무가스 화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다 보신 건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이렇게 연소장치를 그러니까 연료를 투입할 수 있는 장치와 연소장치를 두고 나서 그 다음에 기존의 가스레인지에 연결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만 아까 같은 화덕은 아주 연소 시간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조리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하는 용도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상당한 정도 제품화되고 그 다양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나무가스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5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는 내구성 1년 사과가 없어서
일단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네. 암가스의 주 성분이 뭐죠? 복합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복합이죠. 화학에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뭐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 질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뭐 별벽에 다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복합가스라고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까 보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이산화랑 유사한 건데요. 실질적인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여기서 태워서 가스 한번 필터링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연소장치로 보내는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허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요거는 올파워랩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적정술 연구소 농협 창고 같은 거 빌려갖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몇 년 안 돼서 벌써 5천만 원짜리 키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 오지에 보급하고 있는 올파워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든 건데 여기는 처음에는 그림이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드럼통, LPG 캔, 그다음에 나중에 뭐 그 물 같은 게 떨어지는데 그걸 받는 마요네즈 병 이런 거 꽂아갖고 처음에 키트들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3, 4년 내에 컨트롤러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트를 만드는 작업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실험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몰캔 그 가스파이어라고 하는 장치, 이동이 가능한 간단한 장치로 제품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세계도 역시 드럼통이라든지 간단한 용접을 통해서 이런 그 가스파이어, 가스를 생성하는 장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 로우테크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 나무가스와 기기의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연료를 투입하는 장치가 있고 연소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냉각 장치